저널리즘 띵! 저널리즘 띵! 저널리즘 띵! 저널리즘 띵! 저널리즘 여러분. 저널리즘 색! 저널리즘 띵! 띵. 저널리즘 띵! 저널리즘 띵! 띵. 저널리즘 띵! 저널리즘 띵은 어유 저널리즘 귤! 귤. 저널리즘 제 옆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기추자님이 계십니다. 업이 있으시고 예. 일반인이시고 유일하게 일주일에 월요일 이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날입니다.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추자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여기에 관심이 있고 대충 이런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쇼 뭐 이렇게. 일단 약간 성덕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지금 티셔츠 입고 온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거 무슨 제 티셔츠예요? 기분이요. 즐거운 제 기분이죠. 아 예. 대갈촉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기레기 추적자를 하는 거는 뭐 역사적 사명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 기사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가 터지잖아요. 네. 이게 말이 돼?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거를 그냥 계속 올리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보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한 그런 기사들이. 그러려면 사람들이 웃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그게 포인트예요. 웃으면서 계속 보는 거죠. 관심을 갖고. 화가 나면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웃으면서 꾸준히 같이 보자. 그냥 그 정도예요. 대단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기추자 페이지를 운영한 지가 한 어느 정도 됐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아, 4년 됐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들었거든요. 네.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브에 내가 뭐를 하고 있나 지금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뭐라도 하자 해서 이브에 딱 만들었더라고요. 10시간 넘게 많게는 14시간, 15시간 네.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바빠요. 네. 나 너무 바빠. 그래서 이동하다가 쉴 때 이렇게 쫙 한번 포털을 봐요. 그럼 포털에는 발에 채이는 게 이상한 기사거든요. 그렇죠. 다 캡처하고 좀 쭉 보고 올리고 네. 그중에 괜찮은 거 올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아요. 기추자가 뭔가요라는 댓글이 나오는데요. 기레기 추적자를 줄임말이고요. 네. 저 페이스북이랑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으로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줄여서 기추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기레기 추적자. 파이팅!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문제적 칼럼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에요. 문재인 경제의 잔인한 역설. 문재인 정권 올드보이들의 책무,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도전기, 문 대통령의 나 같은 역사의 상징. 약간 이런 거를 쫙 쓰시다가 2020년 12월 건데요. 윤석열 카톡 프로필로 시작하는 칼럼. 시작부터 너무 웃겨. 윤석열의 카톡 프로필은 새롭다. 짧은 영어 문구가 들어갔다. Be calm and strong.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무 웃겨. 이게 노인과 바다에 나온다. 막 쫙 한 다음에 이 중간에 너무 웃긴 게 또 있어요. 그 구절은 신에 의존하지 않는 자의 말투다. 네. 어때요? 네. 약간 감동 오지 않나요? 언론인 출신들이 만약에 어떤 장관 후보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체말로 안 까요. 그치. 언론인 출신이라는 약간 동업자 의식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까는데 조선일보가 박보균을 깠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출신이 윤석열 1차 내각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출신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나 여기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게 뭐 좀 반영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깠습니다. 조선일보가 박보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 윤석열 태북 특별고문 활동 편향성 칼럼 논란인데 저기서 조선일보가 예로 든 칼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2013년 1월, 2013년 1월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직전. 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에 박보균
그 중앙일보 전 편집인이 뭐라고 썼느냐? 박근혜의 권력 운용은 절제다. 과시하지 않는다. 감동적이야.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분이 2013년 1월에 이 칼럼을 썼어요.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직전이죠. 근데 아까 기 추자님이 소개해 주신 그 칼럼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일보 있으면서 썼잖아요. 네. 이분이 2020년 12월 17일에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제목이 윤석열의 침착하고 그래, 이게 아까 그거 제가 읽었던 그거잖아요. 강하게 곡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내피셜인데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분은 칼럼으로 당선자의 레이더에 든 게 아닌가. 저는 분명히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칼럼을 쓰면서 문체부 장관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분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참 적합하다. 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분 칼럼을 적지 않게 읽었던 독자 가운데 한 명인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생뚱맞게 등장을 했단 말이죠. 왜 장관으로 기용을 했을까?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계속해서. 조태구알. 조떼꾸알. 좆대꾸알. 여러분 좆대꾸알. 네. 이런 기사가 나나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미 유학 당시 논문 표절률 0%. 한 번도 표절한 적이 없다. 너무 빨아주는. 취재의 기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네. 처음 보는 것 저 같아요. 세 번째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논문 아닐까. 표절의 의혹, 박범계 추미애 장관과 상반대. 상반대다. 예. 진짜 부지런하시다. 논문 표절률 0%. 법조계 저기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 이래죠. 기본 몇 %는 뺏겨줘야 되는데 이 말이잖아 지금. 야,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용 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할 거잖아. 뭐 한번 짓거려 보세요. 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너무 심하게 지금 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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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어로 합시다. 그래. 후루룩 짭짭. 서킹의 정확한 의미를 한국어로 풀어주세요. 자, 빤다고? 잘 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저한테 그런 걸 시키시는 띵구리 거예요? 형 되게 비겁하지 않아? 자기 입에는 지금 안 묻히고 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추자님이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거야. 저 오늘 법무부 티셔츠 장관 이거 후보자. Did you think before speaking? 예.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No thinking, no thinking. 예. 지금 우리 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왜 아, 그래요? 여기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여기 오면요 방송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냥 바로 직관. 예. 약간 마스크 벗으면 벌거벗는 기분이 좀 난다니까요. 제목은 직장 없어도 월 1,000만 원 벌어요. 비정규직 택한 MZ 세대들. 직장이 없어도 월 1,000만 원을 MZ 세대가 벌고 있다. 특히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택한 MG 세대들이 그렇지. 월 1,000을 번다. 그렇지. 여기 보면 파라다이스. 여기 한국은 굉장한 파라다이스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입시 컨설턴트 A 씨가 26살이래요.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일주일에 딱 120시간을 일하셨대요. 이분이 일주일 120시간이면은 저 왠지 냄새가 나는데. 너무 나지. 120시간. 1,000만 원을 벌었대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일을 했냐 봤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주 5일 일하기가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120시간을 일해서 몸이 그 안 결과 좋은데 주 120시간을 일했다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1,000만 원을 벌으셨대요. 입시 보면은. 컨설턴트 했다고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기사를 내려가 보시면은 처음 등장하는 사진이 배민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달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나 해서 봤더니 또 설명은 이렇게 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대요. 근데 뭐 내려가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저 사실 사진은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저 왜 사진 사진이 지금- 배민인데? 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월 1,000을 버는데 왜 배민을 자료 사진으로 넣었을까? 근데 사진이 관련이 없대요? 없대요. 내려가면은 뭐 배달리기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월 1,000만 원을 이 배달해서 벌려면은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1,000만 원은 일단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제 친구가 그냥 쉴 때 이렇게 뭐 붕붕 타는 거 있죠. 그 예. 바퀴 있는 거. 그걸로 몇 번 해봤는데 강남이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루에 14시간 정도 하면 300, 500 뭐 조금 많이 하루에 벌. 14시간을 일을 해야. 그치. 아. 그 정도. 그리고 강남에서 프로모션 많은 곳. 기사에서는
조금 하면 천 벌어 이런 느낌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하고는 굉장히 괴리돼 있으나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기사에서는 워라밸을 따지는 MZ 세대들은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완전 말하는 게 파라다이스예요. 이런 세상은 없는데. 근데 왜? 이 기사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120시간 주 일하라는 거 아닐까? 120시간에 맞춘 거 아닐까라는 그 얘기하고 의혹. 싶어서. 의혹. 이 A 씨가 세상에 존재는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말하는 게 노동 유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9 to 5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경영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그렇게 일을 해서 고부가가치의 일을 해라. 그러면은 충분히 성과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너의 시간도 제대로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등등등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노동 유연성과 이게 우리가 왜 주간 노동 시간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만들고 하는 것은 노동의 사각지대, 노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챙기고자 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주에 한 너댓 시간만 일하고도 뭐 돈 뻥뻥 버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끌고 내려와서 최저임금을 주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주 120시간만 일해도 월 1,000씩 벌면서 여유 있게 내가 몸이 아파도 적당히 일을 하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어떤 기사. A 씨였나요 아까? 찾아볼 필요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기자가 가상에 이렇게 뭐 소설 쓰듯이 써놓은 거라면 이건 기사가 아니지 소설이지. 예. 호시오스님이 진짜 베스트 댓글 하나 달아주셨네. 네. 노동 유연성 찾다가 목숨도 유연해진다. 이거 오늘의 베스트 댓글 정답이 드립니다. 정답. 선물 있습니까? 선물. 박수 3번. 좋아요. 너무 없어. 박수 세 번이 뭐야? 그럼 뭐해? 나 같이 했잖아. 뭐라도 내놓을 게 있어야지. 주님 이게 방송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아니, 난 지금 물이라도 들까 이러고 있는데 신인 PD 박수 세 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배고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좀 좋은 건데 한번 해볼까요? 좋은 거도 우리 해야죠. 좋은 거. 좋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요. 그렇죠. 아, 나 좋은 것도 욕하고 하고. 싶어.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SBS를 못 보고 자랐어요. 뭐 모래시계 이런 거 못 봐가지고 막 서울에서 녹화해서 테이프 내려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구 MBC나 이런 거 TBC였나 대구가? 대구 TBC죠. 그쵸. 그래서 좀 기억이 안 좋았는데 살펴봤더니 요즘에는 이분들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부산 MBC에서 뭐를 했었냐면 빅벙커라고 여기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예산이나 인원이 좀 적어서 그 지역 예산을 들여다보는 시사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대요. 부산 네. MBC요? 부산 MBC, 대구 MBC 네. 공동 제작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 MBC에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대구 MBC랑 이제 콜라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공동 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같이 하고 있는데 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지역 예산을 막 함부로 썼었나 봐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했던 거를 다 사이트에 올렸었대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원혜영 부산 MBC PD가 지방의원 개혁 현황을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그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수년 동안 지키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 방송을 싫어한대요. 싫어하죠. 이게 제가 대구 MBC에서 몇 년간 일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랑 같이 했던 PD가 지금 이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은 배칠수 형님이 진행을 하고 부산 MBC하고 대구 MBC가 이제 공동 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올려요. 요새는 관공서에서도 네. 올려서 그걸 하는데 그걸 들여다보았던 언론이 일단 로컬에도 뭐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들이 많이 있는데 없었던 것 같고 봤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하는 집단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송사뿐만 아니라 그 각종 시민 단체들도 함께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 우리 지역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방송인데 각종 그 왜 선거철 되고 하면 뭐 SOC들 그 사회 간접자분들 뭐 도로 놔준다, 철도 놔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예산을 뭐 얼마를 따왔네 마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홍보 라인에서만 방송사들과 접촉을 했었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그 실행하는 쪽에서는 막 무서워하는 거야. 짜증내고 싫어하고 취재가 예전에는 공무원들 취재를 하면 로컬에서는 잘 됐대요. 뭐 만나자 그러면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도망을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효능감이 생긴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위에서 뭐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방송을 만들면서도 자기 검열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한대요. 네. 그리고 하면서 보니까 지역 권력이랑 자본의 유착 혹은 언론들이 굉장히 이게 딱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면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목요일 밤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이거? X세대야. X세대다. 서태지 세대. 9시 19분에 우리 윤통 도착했다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게 근데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긴 그쵸. 온라인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이 좀 그나마 보이는데 뭐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에 몇 시에 도착했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댓글에도 그렇고 온라인상이나 유튜브에 보면 몇 시에 도착했다, 몇 시에 출근했다 이런 기사 뭐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관심사고 뭐 따지자면 보안 유지는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이제 짧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기사의 타이틀을 뽑을 때 보면은 단어로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관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윤통 출근할 때는 불편이 없었대요. 불편이 없다 그러고 일부 차들 대기. 그 정도?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오늘도 전장현 그 시위 있는데 그 관련 기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아수라장, 대란, 불편, 고성, 항의 언제 끝나나 발목 잡아 어쩌고 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하고 제 몇몇 지인들이 드디어 경험을 한다. 뭐 이런 걸 톡으로 막 보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움직이질 않는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만약에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출근을 할 때 이제 제가 뭐 서초를 가야 되거나 강남을 가야 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꼬이나? 그럼 좀 일찍 가야 되나?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근데 이런 불편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떤 주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단체가 시위를 하면은 불편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다고 공정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공정하지 않다. 단톡방에 제가 만평 하나 올렸는데 이거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동 화백의 만평입니다. 지금 기초자님께서 해주신 말과 함께 연결되는 만평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로 나눠놨다고 해서 단톡방에 띄운 걸 우리 스태프들은 못 보나요? 우리끼리 있어 거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박재동 화백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 만평으로 있습니다. 이 우리가 그 기사나 사진 올려준 거는 데뷔를 잘했는데 갑자기 지금 리얼타임으로 우리 고동기 선수가 보내주니까 급 당황하면서 생방송에 강한 스타일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녹화 이런 거 좀 어색해하거든요. 어색하죠. 근데 계속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떴나? 당황을 무진장 길게 하네요. 뭐 이 원래 정도 당황은 짧게 하는 게 당황이고. 이 정도면 그냥 우리 대갈총님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는 게 그게 빠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떴다. 날로 발전하는. 굉장히 한 2분 반 정도 걸리네요.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야. 지금 보면 저 위에 지상세계, 지하세계라고 박재동 화백께서 나눠 놓으셨어요. 8분 지연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곱하기 2회 30일. 그러니까 출퇴근이니까 곱하기 2회가 될 테고 한 달 30일을 해놓으신 거에는 뭐 견딜만 하네라는 글이 달려 있고 지하세계라고 해서 이제 지하세계는 지하철 얘기하는 거죠. 전장현 이 활동가들이나 이제 시위할 때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이동권 보장, 또 예산 확보하라 뭐 이런 문구도 있고요. 시민을 볼모로 불법 시위하는 것을 때려쳐라. 뭐 이런 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 이동권이라는 이동권 그냥 이 세 글자만 가지고도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의미도 달라진다. 라는 부분을 지적한 만평으로 보입니다. 어젯밤에 축구를 보느라고. 오늘 새벽이죠. 신났어요. 뭐 어떻게 더 해야 돼? 손흥민 만세! 간단한 거 하나 보고 갈까요? 우리 중카무라에서 또 이게 멋진 기사를 하나 내셨는데 제목은 이거예요. 윤 부족한 관상 보완해준다. 명당 입증받은 조상묘 어디? 세종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상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대요. 난 주목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 주목을 받고 있고 묘가 매체에서 묘가 주목받고 있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게 무슨 몇 년도죠 지금? 22년도 아닌가요? 정말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당의 힘이 당선에 영향을 끼친 것이 확실하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상은 동물 관상 중에 공작상이래요. 근데 그것도 100공작상이래. 그래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래요. 그게 기사 내용 답니다. 또 어떡하나? 아니 공작 관상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재밌네. 묘가 주목받고 그리고 확실하다. 이거 웃기지 않아? 근데 중과무라가 꾸준히 썼어요 저런 거. 유독 저런 기사 많이 써요. 그리고 파평윤 씨 문중이 많이 어쩌고 써. 저쩌고 이것도 그때 중과무라에서 나왔던 그리고 기사고. 우리도 근데 유독 관심이 많아. 우리도 여기 뭐 관상가 한 명 데려다 놓고 어. 방송합시다. 그러면 안 좋아. 왜? 난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거의 없다가 좀 걱정돼. 왜 산적이 여기 있나요? 뭐 이런. 의외로 그 관상은 또 우리가 모르잖아. 그게 먹히는 관상일 수 있다니까. 일단 그럴 때는 거의 없다에게 긴팔을 입고 오라고 해야 돼. 털 숨기려고? 털을 숨겨야 돼. 아무튼 이거 거의 없다 다 보고 있다 그랬는데 깜짝깜짝 놀라겠다. 나는 안 그랬다. 나도 안 그랬어요. 저는 조선일보 사설 오늘 거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한미 안보 체계.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포괄적 그 동맹이라는 단어 속에서 한미 동맹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바이든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분 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봐왔지만 북미 정상회담,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하노이 노딜 이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펼쳐졌던 이 평화 화해 무드라는 걸 그냥 일거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부정을 합니다. 그때는 정상이 아니었다. 드디어 이제서야 정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맨 마지막 세 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로그인 해! 왜 로그인을 안 해? 답답해 죽겠네고 참. 뭐 유료야 그게? 그냥 모른 척해. 화면에 계속 지금 로그인 하래잖아요. 저쪽도 지금 바쁘잖아. 아무튼 조선일보 오늘 사설 마지막 세 줄을 읽어드립니다. TV용 깜짝 쇼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상으로 국민을 눈속임했던 한미 정권이 모두 바뀌면서 비로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상식적 대응이 재개됐다. 북핵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4년이 걸렸다. 야, 4년 이렇게. 동안 참느라 고생했다 조선일보. 지금 여러분 로그인만 됐으면 그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로그인이 안 됐나 봐요. 됐다. 로그인 만세. 야, 근데 저널리즘 땡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힘들게 봐야 되나? 아무튼 정말. 내가 이름을 다 뺏고 있어. 동기도 뺏었지, 추자도 뺏었지. 기다려봐. 당신들 이름도 뺏을 거야 내가. 야망 엔트. 근데 어지간해서는 제가 이제 네이징화가 됐기 때문에 다 스킵을 하는데 낚시에 걸려듭니다. 상품 이름을 붙이면서 143만 원 뭐 이러면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에이 눌러본단 말이야. 저 형도 보면 명품 좋아하는 거야. 그 디올에 걸린 거 아니야? 아니 일단 제가 마치 요즘에 패션이라든가 이 명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대한뉴스에서 구찌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치 맞아. 구찌를 계속 던지면 언젠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신발이 143만 원이면 어떤 기분일까 신고 있으면? 그거 좀 싼 걸걸요? 디올에서? 아닐까? 그래요? 근데 143만 원을 능가하는 신발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신발인데? 신발인데. 진짜. 아니 가방 같은 거 음. 얼마다? 5천인가 정도를 사야만 가방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이야, 양카무라 형이 흥분할 만하네. 내가 구찌 말고 에르메스 주자 그랬잖아. 뭔지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지. 왜냐 물어보면 에르메스가 구찌보다 더 비싸다 그래가지고. 조금 남사스러워질라 그런다. 기왕이면 에르메스 이랬는데, 이야, 양카무라 형이 그냥. 예전에 내가 그 무슨 명품 그런 거 해서 에르메스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에르메스는 그렇대요. 내가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없대. 진짜 능력자는 내 순서가 지금이 아닌데 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중간에 뭐 인터셉트를 한다던가. 그리고 뭐 벌킨인가요? 그쵸.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디자인이 있어요. 그 아이는 중고가가 오히려 새 제품보다 더 비쌀 때가 있대. 새 제품은 기다려야 되는데 중고는 돈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웃돈을 주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몇 천만 원이더라고. 가방에 진짜 아까 말했지만 신발 2켤레도 안 들어가.
요만해요. 뭐야 크기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가방이 커야 비싼 거 아니야? 이건 조선일보 아니야? 아니 가방이 커야 비싸다는 게 뭐야? 아니 백화점에서 내 기준엔 그거야. 보통 이따만하게 들고 다니잖아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화점도 봐봐라. 진짜 나도 명품 모르는데 이 아저씨랑 얘기 야 못하겠어. 쇼핑백 요만한 거하고 이만한 거 있으면 이게 더 크지. 이렇게 들고 이게 더 다니잖아 비싸지. 사람들이. 아 진짜 너무 루이비통 요만한 거 안 들고 다녀. 이렇게 크고 들고 다니지. 이 무지한 이들과 이야기 더 이상 못하겠네요. 자 명품의 세계 전혀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대통령의 부인 때문에 최근에 이제 디올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신발이 143만 원이고 그걸 이제 내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거든. 이게 왜 143만 원이지? 근데 분명히 저 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호. 그래서 비 올 때 버킨 이렇게 옷에 넣고 나는 비 맞고 백은 이렇게 하고 간대요. 뛴대 이렇게. 그럼 뭐하는 짓이야? 모르지 뭐. 저기서 멀리서 들려왔어. 미친 짓이야. 기레기 추적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기레기 추적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팔로우 하실 수 있고요. 네. 인스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제가 고추자라서 고래기 추적자는 없어요. 네. 기레기 추적자, 기추자만 기억해 주세요. 네. 또 고래기 찾으시라. 이렇게 재밌는데 광고를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광고 넣으세요. 네. 내 진짜 억울해 죽겠어. 내가 하는데 이게 광고 없는 방송 요거밖에 없다니까. 네. 주님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첫 광고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거 눈치 게임이다 네. 진짜. 첫 광고가 진짜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나이 이거 걸렸다. 갸 쌉소리. 이건 좀 덜하지 않아요? SBS 김범주 기자고요.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취재 파일 그리고 받아쓰기 기자들. 5월 30일 아침 7시 반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하나 보냈대요. 그래서 6시간 후,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아직 안 됐어요. 7시 반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동탄역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질문을 했대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막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원희룡이 이렇게 답을 했고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예측 보도 자료네. 그렇지. 그런 막 대화가 일어나지 않은 대화가 막 자세하게 적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보도 자료에서 5월 31일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보도 가능 이때부터 보도해달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 이걸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3시가 딱 되자마자 기사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하 기자들이 또 말도 잘 들어. 아니 너무 잘 들어. 기자들이 말도 잘 듣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를 겁나 잘하거든. 거의 다 동일하게 다 써줬다는 거예요. 진짜 컨트롤 있었던 C 컨트롤 V를 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설마 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설로 지어낸 보도자료가 기사가 되는 일이 2022년에 실제로 일어나다니요.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나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선거날이라서 하루 쉬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아침 일찍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오는데 그 보도자료에 보면 그날 오후나 그 다음 날 있어야 될 대화 내용들까지 그렇지. 이게 다 작성이 돼 있고 이것이 그 시간이 딱 되면 기사가 쫙 풀린다. AI지 완전. 그러니까 김범주 SBS 김범주 기자 일단 칭찬해드리고요. 저하고 친한 기자예요. 네, 네. 칭찬해드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저는 특히 맨 마지막 단락에 이런 부분이 있네. 최소한 나 좋다 이거야. 저 보도자료에 적시됐던 저 가상의 인터뷰들은 빼고 기사를 써요. 야 이거 기자들 진짜 지옥적인 거 알아요? 기자로부터 저런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게 너무 그 사안에 비해서 조용하게 넘어간 거야. 그러네. 제 말이요. 본격 저널리즘 토크쇼 저널리즘 띵 계속 여러분 이번 용산공원 개방했잖아요. 그런데 야 용산공원 그냥 난리도만. 이렇게 빨아준 기사들이 워낙에 많은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동아일보에 정승구 기자가 썼어요. 제목은 해외 온 것 같아. 난 이것도 웃겼어. 그런 지겨워. 기분은 느낄 수 있어. 왜냐? 저기가 반환되기 전까지는 미군 캘리포니아주였거든. 캘리포니아주. 뭐 거기 가니까 바다 냄새가 좀 나든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첫날. 근데 북적. 제목 좀 봐봐. 제목에 북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진 봐봐. 잠시만. 북적 없어졌다. 지금 그러네. 북적을 지웠어. 저기는 있는데 북적 없어졌어요. 그 링크 좀 보내줘요. 야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자기네들도 알아. 왜냐면 자 여러분 보자고요. 요 지금 우리 기추자님이 동아일보. 단톡방에 올릴 건데요. 저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처음에. 지금 저게- 북적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사진이 지금 안 북적거려서 저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요거에 지금 온라인판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해외 온 것 같아 용산공원 시범 개방 첫날까지만 있어. 야 빨리 보내줘. 빨리 왜-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카피가 왜 안 되지? 카피도 안 돼? 음모론인가? 그게 아이패드가 안 돼. 그래요. 왜 이러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야 이거 웃긴다 이거. 저게 왜냐하면 그냥 뭐 사람이 덜 갔다 이게 아니고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나하나 들여보내줬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하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북적이라는 단어를 그 언론사들이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북적거릴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북적하니까 이게 뭐 북적이에요. 사진 기사 등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 몇 명이 와서 찍은 거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북적 있는데? 왜 나 없지? 북적이 있다는데요? 전 없어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저 우리 기추자가 창을 작게 해놓고 보다 보니까 북적이 잘렸어요. 북적이 잘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기추자님의 기추자의 사과- 오보였어요. 오보. 이거 기추자의 어떻게 된 일이지?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자 저희 카메라 보고 사과- 영상 편지 써. 영상 빨리. 편지. 네. 우리 대가총님께 영상 편지. 잔잔한 음악 하나 깔고. 네네. 네. I believe 깔아주세요. I believe. 아이 뭐야?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돋보이고 싶어. 미안합니다. 그래. 향을 네. 좀 넓게 보세요. 미안합니다. 이걸 이렇게 보니까 북적이 잘리잖아 이렇게. 아이씨 나 또 좋은 거 발견한 줄 알고 성급했어. 여러분 미안합니다. 야, 왜냐면 북적만 잘렸어도 이게 장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까비다 까비. 하지만 북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몹시 부적절했다. 몹시 좀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는 예. 측면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사 봤어요? 뭐? 그 외국 로또, 미국 로또 대행을 하면서 몇 년간 사기를 쳐온 일당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없어. 뭔 그러니까 소리야? 돈을 받잖아. 미국 로또를 사달라고 돈을 받잖아. 그럼 자기네들이 다 그거 슈킹 치고 우리 PD처럼 싹 슈킹을 치고 로또는 한 장도 안 산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찍은 번에 당첨금이 나오잖아. 그 돈을 보내줬어. 보내줘. 근데 당첨자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지. 거의 그래서, 없었다. 몇 년간 사기를 쳤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그거는? 그거는 이제 양조희 변호사 오면 양쪽으로 오면 물어봐야지. 그걸 기사를 누가 썼다고? 나도 봤는데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자 다음. 미안하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네. 나는 네. 저 얘기를 하길래 저걸 그러면 또 저기 뭐, 이게 연결시키나 보다.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야 의식의 흐름. 이거 소물 시네마에서 온 프락지 아니야 이거? 이거 찍 망친다고. 의식으로. 내 입에서 이까지 올라왔던 말이 있는데 해야 되나? 한번 해보세요. 왜 저런 게 와가지고 나 여기서 이러고 방송해야 돼? 아니 의자를 하나 주세요. 의자 없어요? 뭘 줘? 나가! 그래서 좋은 거 제가 두 개를 얘기해 드릴 건데 하나는 다 아실 거예요. PD수첩 MBC PD수첩에서 한동훈 장관 딸의 스펙 의혹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시고 워낙에 팔로우 기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이제 SNS에서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방송을 했으면 인용보도 할 만도 하거든요. 없어. 저렇게까지 이렇게 뭐랄까 외면을 할까?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투명하게 외면하죠. 그렇죠. 너무 대놓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짧아요. 필동 정담인데 이게 매경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통 사회적인 차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동성애자, 게이 커플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어른이 되면 제 장애도 낫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장애를 가진 어른의 모습은 TV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라고 어떤 유튜브가 뭐 말했다부터 이제 칼럼이 시작을 해요. 마지막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거 읽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지난 5월 EBS 어린이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에서 그 이제 여러 캐릭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중 한 캐릭터
캐릭터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제 친구가 나온대요. 그리고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꾸려 나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EBS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나 지역은 더 심한데 다문화 가정 출신들의 아이들이 이제 다 어디에도 그 구성원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메이저 미디어에서는 그런 구성들을 자연스럽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전형화 시켜놓은 것들 많아요. 네. 뭐 그 동남아 출신들 혹은 또 중국 그 동포 출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직업군에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전형화 시켜놓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 보면요, 아이들은 똑같이 지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구성원 중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고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다문화 가정 친구들 중에서는 피부색이 좀 다른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어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성 미디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누가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린이들보다 어른들 편견이 훨씬 심하죠. 맞아요. 교정이 불가할 정도로 예. 심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저 미국이나 어디 다른 곳에 인종차별 뭐 레이시즘 문제 있을 때마다 뭐 뉴스 보면서 막 분노하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처럼 인종차별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들 외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마주해야 할 민낯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요. 예.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짜 얘네가 양심이란 게 정말 1도 없구나 싶은 거 있어요. 사설이 조선일보 6월 8일자고요.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바람에 임금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즉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올리지 마라. 이런 논조예요. 그리고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추가 고용 여력을 줄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임금 인상을 굉장히 우려하는 전체적인 논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설을 실으면서 본인들은 또 노조에서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고 아구아구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조선일보 사설은 사측 입장.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노조를 향해서 사설을 쓴 게 아닐까. 아 그런 건가? 자기들끼리 노조 들으라고. 아니 이제 듯한, 요거는 이제 대기업 임금 인상을 비판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 대기업 임금 인상 비판과 동시에 자신들의 노조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저는 왜냐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날짜가 비슷하거든. 비슷하거든. 네. 이게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설을 쓴 이유는 전체적인 어떤 노조 활동 혹은 노조가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서 썼다는 건 자신들의 그 노조의 목소리를 여기서 이제 좀 눌러보고 싶다. 형수님 사랑하죠? 되게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어제 보도한 겁니다. 여기 댓글에 올라오는데 뭐? 짤짤이가 아직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안 넘어오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도 뭐 지금 한 4,800이면은 괜찮은 겁니다. 야 짤짤이 얘들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짤짤이가 예전 맞지 못하다. 네. 짤짤이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잘자리가 되어가고 자신감. 깜짝 놀랐어. 이거야. 얼마나 기다릴까? 지금 27분 만에 첫 자신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강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아니야, 그동안 좀 자제해야 됩니다. 네. 양까무라니 그러더라고. 야 그럼 너무 쉽게 질려. 자제하라고. 또 그걸 밀당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신감 밀당. 네. 그래서 자신감하고 좀 적절히 병행하려고요. 호? 호? 뭐 이런. 저 형 요새 너무 잔기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여러분 이 두 분 나오는 다른 시사 방송 한번 봐보세요. 이 톤이 없어요. 이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진중한 자세로 시사를 논하고 있죠. 약간 연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는 뭐 이러는데 기주야님은 저희 출연진들 제작진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방송을 다 스크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겠어. 그래 이놈들아 다 보고 있다. 난 이분이 24시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너무 바빠요, 여러분. 아니 방송 본 것만 다 합쳐봐도 24시간이 넘거든. 아니 근데 오늘 아이템도 네. 밤늦게 새벽에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니 이주라님 잠은 언제 자는 거야 대체? 근데 여기 댓글 보면 우리 기춘현님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잠을 많이 못 자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돈이에요. 돈으로 오. 쳐 바르세요.
아 뭐 관리 같은 거 받는 거예요? 아우 여러분 제가 버는 돈은 거의 뭐 칠하는 얼굴에 갑니다. 오. 뭐야 그냥 하는 말이에요. 버는 돈이 시원찮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좋으죠. 네. 아 사시미님이 또 제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네요. 고라지 백고라지. 나 진짜 저는 맨정신입니다. 7월 11일 날 살아남은 김용균들 이렇게 해서 일면이 딱 있는데요. 요거 사진 바로 가능할까요? 어떤 산재로 혹은 사람들이 다쳤거나 했는지를 쫙 나이별 여기서 나이별로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여기 자세히 이제 그날 보시면 신문 일면입니다. 그쵸.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면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기획 기사를 실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게 이름을 인터랙티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어딜 들어가시냐면 기사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 2022년 187명의 기록이라는 기사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활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 페이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 화면 안 뜨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딱 누르면은 화면이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몇 살에 몇 명이 어떻게 다쳤는지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작업 환경에서 산재를 당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청년 산재 기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서 그 인터랙티브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디지털 효과를 보면서 독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효과라든가 이게 확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게 한계가 뭐냐면은 요게 포털에서는 구현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보고 클릭을 해 주셔야 맞아. 예. 지금 요 화면이 나왔는데 요거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인터랙티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아무튼 한겨레 인터랙티브는 여러분 뭐 신경 쓰지 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신경 안 쓰죠?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을 들어가시면 뉴스가 이렇게 뜨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뉴스홈, 연재, 포토, 팩트 체크라는 데가 있어요. 예쁘시네. 팩트 체크를 누르면은 이제 월 225만 원 버는데 하루 두 끼 죽으로 때웁니다. 절규. 전 세계가 이제 살인적인 고물가 핫 이슈다. 그래서 나라들 쭉 언급하면서 저소득 국가에서 먹고 살기 팍팍하다. 그래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고 그것이 꼭 그 저소득 국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비켜가질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쭉쭉쭉 나와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청년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를 이제 그 신문에 실어줬는데 네. 내용들이 보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영국 대학교에서 경호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는 40살 청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후 월소득 225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요. 물가가 오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랐어요. 워킹푸어. 이게 일을 해도 이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도 워킹푸어일까요? 아, 담보대출금도 있고요. 이자율도 오를 거고 어쩌고저쩌고 울면서 이런 기사를 그대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대로 실어줘요. 이렇게 따스한 시선이 바로 전날 우리나라 대우조선 하청지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언급을 했나 보시면은 사설이에요. 제목은 대우조선 하청지회 민영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굉장히 강해요. 어조가. 민노총은 뻔뻔스럽게 면책을 요구하는 악습을 일삼아왔고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못된 버릇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런 학습 효과가 반복이 돼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우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형사 책임을 지우고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물려야 한다. 요렇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해외로는 따스하던 눈길이 어찌 K 시선이 되면 이렇게도 차가워질 수 있는가. 우리 언론은 노동자도 외국인 노동자를 좋아하나 봐. 근데 우리나라 오면 또 싫어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말고 외국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은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때만 눈이 바짝 돌아와요. 노사라고 나누었을 때 철저히 기업 위주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관련해서는 뭐 민주노총을 거의 악마화하는 수준의 기사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이후에 언론 보도에서는 뭐 협상이 잘 타결이 됐다. 그리고 뭐 노조가 요구했던 것과 사측에서 얘기했던 것 뭐 중간점의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임금 인상이 4.5%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임금 인상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조는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 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끝이 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럼 노조원들은 그 파업을 통해서 얻어낸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허탈하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하는 목소리들 중에 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전국적으로 이 상황을 알릴 수 있어서 자기들은 좀 일정 부분 만족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다루지 않았던가. 결국 51일째 넘어갈 때 이 타결이 됐거든요. 네. 그 50일 중에 이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날짜들 한번 세어보시면 채 일주일이 안 됩니다. 또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체들은 다루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타결된 이후에는 마치 정부에서 뭔가 대단한 노력이라도 해서 타결이 된 것 같은 형태의 기사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뭐 윤통이 뭐 이거를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아주 강력한 의지가 이 어떤 파업의 안 좋은 상황들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형태의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글쎄요, 현장 취재는 얼마나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노조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했는가? 왜냐하면 노사라면서요. 그러면 같은 양으로 같은 내용으로 좀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내용을 좀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원이네요. 대우 사태 해결 돋보인 윤 대통령. 고비마다 메시지로 협상 유도. 근데 너무 웃긴 건 얼마나 고민했을까. 때론 답변 안 하면 고심 중 엿보이기도. 관심법이 오져버렸다 진짜. 말 안 하고 있으면 고심 중이었던 거구나. 진짜 저렇게는 하지 맙시다. 예? 진짜. 고추자는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추자는요. 아 정말 월요일부터 이거. 나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 한결에 만평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자성어 밭이에요 오늘. 네. 한결의 만평이 사자성어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재밌어.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상황을 그 그림으로 우리 권순철 화백이 그린 건데 예. 권범철 화백, 권범철 기자라고 적혀 있는데 뭐 예전부터 유명한 만평 작가십니다. 지금 지록위마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지지율 표를 자세히 보시면 뒤집어져 있죠. 네. 마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지록이마가 왜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저 청년 극우라고 말하는 지지율 don't worry. 저 사람이 누굴까요? Don't worry, 저기- don't worry. 강기훈. 강기훈일 가능성이 높죠. 강기훈일 가능성이 그냥 우리는 저거 보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밖에 계신 분 슬픈 표정 아닙니까? 아니 너무 못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예. 양두구육을 외치고 계신 저분. 안타깝네요. 예. 13일 날 기자회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고하신 분이죠. 그리고 권모술수 핸드폰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입술이 예. 아주 강조돼 있네요. 예. 낸시 페로시를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진짜 쪽팔리더라. 예. 그래서 권모술수 원래 저기 드라마에서는 권모술수 뭐 변호사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실의 풍경인데 가운데 계신 분은 대통령인 걸 알겠고 그 옆에 이제 지인과 친인척과 뉴라이트로 뉴라이트. 둘러싸여져 있는 이 대통령실의 풍경을 한 장의 그림에 우리 권범철 화백이 담아주셔서 이 만평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심지어 SBS 예? 방금 지상파 가운데 그나마 좀 KBS, MBC에 비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 SBS마저도 요즘은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뚜껑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뭘 취재를 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몰라. 뭐 대답 안 하고 있다가 8시 뉴스 나가고 나니까 이거 허위 보도라고 막. 그래서 기자는 그럼 그렇게 빡치죠. 기자는 그렇게 했죠. 내가 다 확인했어요. 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진짜 빡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저 권범철 화백의 저 한 컷짜리 만평에 다 드러납니다. 지금 윤통이 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지. 조중동마저도 지금 적을 뚫고 갈 지금 왜? 인해 장막. 인해 장막. 갑자기 대한뉴스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저 높은 곳에 바보도 사랑합니다.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광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신 감 뭔데? 자신 감
뭐야 저거? 자신. 뭔지 모르겠는데 웃기다. 네. 아저 형 저거로 뭐 노리는 것 같은데. 자신감. 넘어가시죠. 주식 올랐다고 사실 근데 따져보면 오르지 않고 떨어졌는데 도리어. 그렇죠. 내가 주식-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서 잘 알아. 저도 갖고 있어요. 나 나도 8만에 잘 들어갔어 8만에. 어? 나 형 카카오도 있어. 돌아버리겠어. 축하합니다. 우량주라 그랬다고 다들. 아 나 진짜 깝깝하네. 나 주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그러네요. 카카오 있어? 있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말 안 섞고 나만 있었죠? 있는 게 아니었어. 자, 이렇게 많이 잃은 분들 힘내셔서 뭐 하셔야겠어요? 야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매경이에요. 제발 야근 시켜주세요. 저녁이 없는 삶 찾는 사람들. 얼마나 앞뒤가 1도 안 맞냐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이 감소해서 여가 시간이 줄어들었대요. 이 말이 안 되죠. 임금이 감소했고 52시간을 하는데 임금이 감소했다. 그래 그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가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질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이 한 문장에서 뭐가 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52시간제로 줄어든 잔업수당을 메우기 위해서 투잡을 뛰거나 가족이 추가로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빨리 도입돼야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전통 뿌리기업에서 두드러졌다. 근데 전통 뿌리기업이 뭐 제조업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해야지 맞는 건데 전통 뿌리 기업이 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기사만 보면 명확하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전제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유연제라는 것만 갖다 붙여놨지 어디 하나 맞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주간 근무로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저임금이면 그 임금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야간 근무를 갈구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워라밸이 나빠진 이유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져서 워라밸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좀 달리하면 사람만큼 사람이 살 만큼 인간답게 살 만큼 일을 했을 때 인간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슨 기사가 이렇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웃긴 포인트가 또 있어. 이거 기사 들어가 보시면은 기자가 입력한 시간이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입력한 시간 몇 시인지 보세요. 딱 5시, 6시 되기 전에 입력하고 본인은 퇴근했어. 진짜 나는 이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진짜 앞뒤가 1도 안 맞아. 여러분 기추자의 꼼꼼함을 보셨죠? 기사 몇 시에 쓰는지 몇 시에 송고하는지 다 지킵니다. 예. 그러고 보니 우리도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스태프분들은 물 닦고 막. 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기타모님이 고추자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주식에 물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였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주식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근데 오늘. 제가 주식에 넣은 거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 방송 때문에 경험해보자 넣었던 것이고 물론 퍼센테이지는 훅 빠졌습니다만 그 아이가 완전히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제 삶에 큰 지장 없을 정도의 금액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방송용 소재로 써먹고 있습니다. 쭉쭉 빠지고. 목소리 왜 떨리는데? 눈에 눈물 왜 고이는데? 왜 제 손을 잡았습니까? 민동기님은 직업이 뭔가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분의 직업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군요. 저 국방위원장입니다. 중요한 분이세요. 시사 개그맨이죠. 시사 개그맨. 그 오랜 나름 기자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 간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어떤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한 책 10권만 읽어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로 대접받습니다. 아니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책 10권만 읽어봐.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서 좀 썰 좀 풀잖아요. 사람들이 오 전문가군. 그래서 전문가 대접해줍니다. 네. 그런 거 부럽네. 종종 그 종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네네. 섭외가 와요. 네. 그럼 뉴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 프로필을 달라 그래. 그 왜 옆에 이렇게 써준다고. 뭐 있잖아요. 뭐 자막 쬐끄만 거 나오잖아. 이력 뭐 이런 어디 거. 협회 뭐 이런 거 쓴다고 자꾸 난 뭐 줄 게 없어. 그래서 고현준입니다.
그래서 존멋. 다른 이름만 얘기하면 돼. 아니 다른 분들은 뭐현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냥 고현준 이 세 글자가 다예요. 민망합니다. 고현준이기 때문에 누워서 방송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누워서 방송한 거? 어디서? 아니야 그 눕방은 본의 아닌 눕방이었어. 얘 남친 짤처럼 아시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추자 TV에서 아니 이제 본격 성인 방송 표방한 거야. 아니 이제 그게 시작이죠. 아니라 응원합니다. 뭐 스케줄이 약간 비어가지고 라이브를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켰어요. 근데 켰는데 얘가 이렇게 자꾸 세로 보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눕혔더니 또 이렇게 되고 이럴 바엔 그냥 내가 눕자. 그래서 누워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불편하니까 베개를 갖고 와가지고 베개를 메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고추자 직업은 저거요. 수영자라는. 네. 저 치워 저기 뭐야? 그리고 네. 본격 우리 저널리즘 땡 시작하기 전에 네.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게 내 얼굴 있습니다. 왜 다 가린 거야? 뭐죠?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끔찍하다 저거. 그러니까 나는 저널리즘 띵에는 좀 못 뵙지만 바로 이어지는 화요일 대한뉴스에서는 바로 뵐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기다리지 말아요. 기자 사진이 뭐 있다면서요? 기자 사진? 그 너무 재밌는데. 그 김은혜 대변인 나와가지고 막 말할 때 김은혜 수석이 수석이 나와서 말할 때 미국에서 해명이라고 했을 때 네. 다시 들어보십시오. 뭐 되게 진짜 나 그 영상 보고 엄청 웃었는데. 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뭐 엄청 막 장엄한 BGM 깔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듣는 기자가 표정을 짓는 게 있어요. 얼굴 보여요? 자기들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는 표정이죠. 나한테 왜 이러지? 진짜. 그리고 그 지난주에 금요일에 최강 시사 할 때 KBS 워싱턴 특파원을 바로 전화로 연결했어요. 그냥 연결한 게 아니고 그 워싱턴 특파원이 그 음성과 관련해서 취재를 한 거야. 미 의회 쪽도 취재를 했어요. 뭐 보좌관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 맞아요. 한국말을 아니까 한국말을 아는 그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했어. 그런데 나 진짜 그 취재하는 그 기자도 상당히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민망했지.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이 들어봤을 때 이게 뭐냐? 바이든이라는 거. 근데 우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정인이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요. 고환율과 고물가와 무역 적자와 지금 장난 아닌 이 엄청난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재정당국하고 금융당국하고 이 경제 수장들은 뭐 하는 걸까? 안 보이죠 요새. 안 보여. 대통령은 가가지고 알아봐라가 뭡니까? 이러고 있고. 아니 조롱조네. 근데 경제 뉴스에 대한 패턴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항상 똑같아. 미 연준이 어쩐다 저쩐다 뉴스로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힘들다. 뭘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관련해서 뭐 좀 풀어줘야 된다, 규제 풀어줘야 된다, 얘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그걸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의 경제지들의 이제 경제 뉴스 기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없다? 시민들이 없고 서민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코로나19 때 그토록 얘기 많이 했던 힘들다고 말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충은 요즘은 왜 기사가 안 나옵니까? 요새는 안 힘들어졌나? 그러니까 이게 경제 기사도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어디로 이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게 너무 보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 한 명 살아가는 게 다 힘들어요. 경제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별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책, 그러면 정책이 입안이 됐으면 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하고 그대로 뭔가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없어. 아예 뉴스에 없어 그런 게. 좀 이런 것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에 어디다 대고 혀를 내는 거려 지금. 얘가 분명히 그것보다 더한 애야. 지금 뭐 댓글 중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쐈을 수도 있다네요라는 댓글 올라오는데 당황스럽네요. 근데 왜? 아니 방금 꼬르륵?
기추자님 배에서 나 배고파. 배에서 나 지금 미사일 오폭 소리가 갑자기 텐션 났습니다. 뚝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당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저 대갈총님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기추자님 배에서 무왕 빵빵빵빵빵 못 들은 줄 알고 약간 쓱 딴 얘기 좀 할라 했는데. 확실히 배에서 난 건 맞습니까? 배에서 났습니다. 방구나 먹어라. 전쟁이다! 전쟁이다! 낙탄이다 이씨. 야 이게 성인 여자 이런 거 난 머리털하고 처음 봐. 그 한 4-5살 먹은 애들이 이런 지금, 거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추자님의 행동은 평양 부근에서 네.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기추자가 날 많이 편하게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방구를 먹이다니요. 고추자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좀 모아서 다음에 쏘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노래졌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친구죠. 예. 와 진짜 얘 미쳤나 봐. 하지 마. 이 냄새로 가는 거잖아. 우리 진짜 어떡해. 사람들이 우리끼리 웃기려고 이러는 거 같지만 진짜야. 노래 여기 지금. 여기 빵빵빵 소리가 났어요. 예. 저희 저널리즘 띵 간판입니다. 접니다. 우리 기추자님께 부탁 하나 드리면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어렵게 대해주세요. 너무 지금 저 형도 나중에 상처받기 싫은 거야. 아유, 제 친구들이 저를 밀어내도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 댓글창이 아주 지저분해지고 있네요. 자, 다음 얘기 뭐였지? 어지러워. 가스. 화생방이다. 도어스태핑 결산. 맞아요. 도어스태핑 50회를 결산했어요. 145분간 185개의 질문을 했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 이거 기사 보고 엄청 웃었는데 애를 몇 번 했냐면 295번을 했대요. 이거를 세 가지고 아니 기사를 애를 썼더라고. 단어에 넣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애도 아니야. 그게 애와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넣어주는데 그거 이렇게 하니까 넣어주는 거지.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라고 윤통이 고추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했어? 나 여기서 이런 왜곡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한 거하고 저 형이 한 게 같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마지막에는 통상 출근 시간대는 8시 50분에서 9시래요. 그리고 가장 빨리 도착한 거는 8시 31분 청사에 도착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난 약간 트루먼 쇼에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요즘 기사들을 읽다 보면 뭔가 세상이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아요? 난 KBS에 6시 반에 출근하는데 방송하려고. 전 5시 반이면 도착해요. 그 고추자 목동에 새벽에 도착하고. 해본 지 오래됐어 아침에. 부지런 하면 안 됩니까? 진짜 옛날 거 아니야 저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그거 봐 이게 고추자 봐. 나 저 형은 언제나 나의 뮤즈야. 저 형으로 알고 엄청난 영감을 받아 나는. 나 미치겠네. 저는 다른 거는 뭐 어차피 대통령의 뭐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는 뭐 본인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게 200 몇 번, 300번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조금 수정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변에 말 잘하시는 분들 그 스피치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좀 배우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나 고추자나 기추자가 방송할 때마다 가끔씩 막 뭐 끝나고 나서 이게 방송에 그게 뭐야? 300번 넘게 언급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방송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 버릇은 있어요. 맞아. 그럼. 그리고 이제 말과 말 사이에 이제 뭔가 좀 우리 방송할 때 흔히 하는 말로 막아뜰 때 그쵸. 그 특유의 습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여기까지입니다. 이분 너무하시네. 왜? 고포르라뇨. 고포르라뇨.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이런 방송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저는 최종 나중에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전 나중에 에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제작자가 된다고요? 그치. 내가 스토리라인 다 짜고 내가 설마- 쓰고 싶은 배우까지 다 벌써 결정돼 있어요. 남자 주인공 누굽니까? 민도윤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우씨, 난 민동기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안 되면은 뭐 같은 민 씨랑 민도윤 배우님 제가 섭외합니다. 민도윤 기다리세요. 배우 여자 주인공은? 어차피 제 판타지 넣을 거니까 여자는 별 상관없고요. 남자는 무조건 민도윤으로 갑니다. 민도윤 검색해 보세요. 어떤 작품이 아니고요. 한국 에로 틀면 다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한국 에로의 지금으로서는 자존심이죠. 아유 그럼 민도윤 화이팅. 23층 민준애님은 알아요. 민도윤 화이팅. 장도리. 윤도리. 장도리 김건희 여사 봉사활동. 요게 이제 과거에 장도리 경향신문의 장도리 연재하던 박순찬 화백이 맞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장도리 연재 끝낸 이후에 거의 활동 안 하시다가 최근에 그냥 한 컷씩 사진을 올린 게 그림을 올리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도리라고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네 컷 만화의 뭐 전설 같은 거 아닙니까? 장도리가 지금 윤도리 지금 타이틀 보이시죠? 예. 그 위에 윤도리. 그림 너무 웃기잖아요. 머리가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박수찬 화백이 직접 그리신 거고 요 네 컷 만화가 제법 이슈를 끌었죠. 이게 그때 왜 설거지 봉사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겨. 사진 찍는 사람이 그 김 여사 옆에 막 있어요. 근데 묵묵 일을 하고 있어. 아니 이럴 수가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은 바로 여사님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시는 저 순간 정신이요. 이 표정이 너무 웃긴데 이거 보이시려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컷 보이세요, 여러분? 저기 걔 누가 술을 먹고 있어요. 오늘도 술 드시는 저분은 니시오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딱 끝나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박순찬이 돌아왔다, 장도리가 돌아왔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요. 윤도리 시리즈 요게 아마 10번째 작품일 거예요. 윤도리 뭐 매일 연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티스토리 거기 네, 보면 이제 맞아요. 우리 박수찬 화백 그 블로그가 있죠. 거기에 이제 꾸준히 이게 만화들 만평들을 올리고 계신데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옛날 한때 이 장도리 때문에 깜짝 왜 이래? 제 벨 소리였는데 춤추자고? 프로 방송인 이런 실수 괜찮습니까? 할 말이 없다. 댄스 타임이야? 댄스 타임? 나 좋지. 아무튼 진짜 많이 회자가 된 로이터 기사.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로이터 기사를 보면서 진짜 많이 부끄러웠어요.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거를 해주는 것 같았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시작인데 이게 쭉 내리다 보면 단순히 그냥 뭐 그래픽과 이 텍스트의 결합으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 이태원부터 설명하면서 시작해요. 이태원이 어떤 곳인가. 지금 이제 서울의 지도 중에 이태원, 특히 해밀턴 호텔의 위치를 파악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내리면 해밀턴 호텔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이것만 보이는 것 같지만 내리다 보면 이번 참사의 일련의 과정들이 설명이 돼요. 헬로윈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어떤 식으로 저곳을 지나다니게 되는지,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타임라인이죠. 저기 112 신고됐던 내용들 이미 보도가 됐지만 저걸 또 그래픽으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신고됐을 때의 그 텍스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동시에 나오고 현장 이미지가 나오고 몇 개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단위 면적당 몇 명이 있으면 어떤 압력이 저기서 작동을 하고 어떤 위험이 노출되는지를 저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이후에 뭐 반응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문장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 하나의 기사로 이 소위 말하는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 기사 하나에 투입된 인원이 저 정도입니다. 지금 밑에 보세요. 지금 보이는 요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글을 쓰신 분, 뭐 그래픽을 담당하신 네. 분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서 기사를 썼는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 12구 압사 참사가 왜 발생을 했고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부 대처가 얼마나 미온적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부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 기사 하나로 됐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가독성 측면에서 그렇고 분석 모든 측면에서 많이 우리는
국내 언론 기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 저부터도.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유수의 언론사들은 저런 작업을 하기 위한 팀이 따로 있는 걸로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팀에서 이번 참사 관련된 기사를 저렇게 쓰거나 뭐 만드는 과정은 못 봤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릴리즈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외신에서 먼저 저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저 로이터 기사가 나온다는 게 로이터 기사를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라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글판이 아직은 없어요. 영어로 나와 있는 저는 인포그래픽 기사들을 그러면 그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저 기사를 보기가 더 편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저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외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 일본의 극우 신문은 싼게이조차도 정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보도 논조가 많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왜 우리 언론은 저런 기사를 못 씁니까? 그러니까 외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렇죠. 아주 종합적으로 쓰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항상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나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참사가 벌어지고 났을 때 물어봐야 할 지점들을 잘 못 찾는다. 네. 주요한 부분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가,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럼 누구는 뭐 했습니까, 누구는 뭐 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왜 이렇게 붕괴됐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보고 상황이 엉망입니까, 보고 체계가 엉망입니까 등등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근데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답을 안 해준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더라.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라고 나오는 그 기사들의 자료 출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국회의원 누구누구실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받아낸 자료를 가지고 이게 국회의원실로부터 릴리즈가 돼가지고 언론사로 전해져서 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국회의원이 물어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기자들이 쓴다는 건 기자들이 어디 가서 물어봐서 답을 얻어내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언론사들마다 뭐 단독이라는 타이틀 달고 보도들이 몇 개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아쉽다. 훨씬 더 빨리 더 패부 깊숙한 곳에 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빨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지엽적인 기사들만 계속 뜬구름 잡고 막 뭔가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만 이렇게 단독이니 뭐니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를 맥을 못 잡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기사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캄보디아에 민항기 타고 간 MBC 이정은 기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정은 기자가 지난주에 현지에 도착을 했을 때 최강 시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정은 기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사태 이후에 현장음 있잖아요. 현장음. 일단 영상을 계속 찍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기자들이 다 돌려보거든요. 결국 그 돌려보다가 이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영상 기자단에.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알겠죠. 전문 용어로 채널 2라고 합니다. 네, 카메라에 보면 채널이 1, 2가 있어요. 채널 1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 실제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마이크로 들어오는 오디오죠.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이거나 무선 마이크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채널 1으로 들어와요. 그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때 그 앞에 막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막 오디오 따는 내용들이 있죠. 그게 이제 채널 1이라면 채널 2는 카메라에 원래 달려 있는 이펙트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죠. 물론 깨끗하게 들어오지는 않겠죠. 채널 1, 2가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디오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채널 1과 채널 2를 따로 들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 그 바이든 날리면 얘기는 채널 2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정은 기자의 인터뷰를 빌리면 대통령실에서 채널 2는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야 이거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기 전속으로 제공한 그 영상을 좀 받는 게 어떠냐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채널 2를 막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공식적으로 갖다 댄 마이크로 들어온 오디오만 진짜 오디오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채널 2를 다 닫아버린 상태에서 누군가의 카메라에 바이든 날리면 같은 어떤 현장음이 찍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몰래 카메라라고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찍힌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채널 2는
어떤 현장에서 무슨 소리가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갖다 대고 있는 마이크 외에서도 다른 모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건 곧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내가 언론에 릴리즈하고 싶은 것만 릴리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굉장히 센 나머지 채널2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영상 기자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까지 오갔냐면 문제의 전속 취재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고 노한 상태로 간 겁니다. MBC 기자 배제하고 간 거야. 경영 한겨레는 민항기 타고 또 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전속 취재 영상만 기자단한테 던진 거예요. 서면 보도 자료하고 함께. 이건 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단 들고 이게 기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언론계가 이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기자들이 기자 일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 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가 기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이 있으면은 그 권력은 여기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여기 지금 댓글에 유방외교란 단어 자꾸 아유 저질이야. 그 외교 단어 많이 나오는데 전 유방 메시지입니다. 야, 너 왜 그래? 보이세요? 대통령실에서 이기주 기자가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해명 10가지 이유 나온 거 글 우리 대갈통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와 너무 심해. 저번에 MBC에 공문 쓴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기업에서 일할 때나 할 때도 맨 처음에 공문 이렇게 쓰는 법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공문도 진짜 엉망이라서 너무 놀랐는데 이야 이거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은 굉장히 막 라임을 짝짝 맞췄어. 뭐뭐뭐뭐 이게 악의적입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0개를 쫙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는 8번이에요. 나 MBC가 왜 찍혔는지 알겠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된 거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 대역이란 거 안 썼다고 이거 갖고 난리잖아요. 이번 정부는 보면 대처를 보면은 자기네가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은 항상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 얘기만 해요. 가령 설정 붙은 거는 슬리퍼 이야기만 하듯이 여기서는 대역 표시 얘기만 하는 거. 이 대역 표시 뭐야? 논문 표절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악의적이다. 여기서 가장 빡친 게 아닌가. 저는 8번이 핵심이라고 보고 9번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광우병 언제적 광우병입니까? 그리고 이 9번은 진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8, 9번은 이번에 바이든 날리면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논문 표절한 거랑 국익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저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너무 웃겨. 이 말투 너무 웃겨. 9번에 이러고도 악의적이지 아닙니까? 이렇게 본인이 글 쓰다가 화났어. 야 진짜 저건 굉장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러고도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다. 화가 났어. 이거는 그 얘기하다가 너무 흥분해서 이건 악의적이지 않냐? 근데 저게 글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너무 웃기지.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와, 이토록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보통 저런 식으로 할 때는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고도 악의적입니까? 그리고 7번도 되게 어이없잖아요. 공영방송 MBC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했죠. 그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답을 안 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 아닌가요? 근데 이 정부는 덮어 씌우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난 진짜 이 글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 대갈통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우리 막내 PD가 센터에 있으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네. 뭐요? 뭘 이렇게 해라. 뭘 해라. 시키질 해라. 않아. 시키질 않아. 시키질 않습니다. 통제가 없네. 아, 야, 그리고- 자유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네. 뭐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오타가 없어요. 그렇죠. 기존에 새끼 PD는 장난 아니거든. 마음은 급한데 타자는 안 따라가니까 희한한 왜 글자를 우리 새끼 PD 썼었는데. 웃음소리 없으면 저 방송 못해요. 저 웃음소리에 힘낸단 말이야. 아무튼 지금 우리 막내 PD는 이렇게 썼습니다. 광고. 광고해라 이거죠. 광고하라는 얘기겠지? 기본적으로 우리 새끼 PD하고 그 전에 슈킹 PD는 길어. 말이 근데 많아. 막내 PD는 광고. 뭐냐? 조용해라 그만 해라 좀 네. 이거죠. 야, 샷업 광고해 이거잖아. 카리스마 있네. 나 지금 바짝 쫄았네. 자,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광고 뭡니까? 1번, 2번까지 딱 줬어. 양간무라 형이 저널리즘 등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초자 관리. 기초자 관리. 기초자가 으이그 내가 그렇게 좋아. 기초자 그 화물연대 파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언론들 특히 뭐 경제지들도 그렇습니다만 경제를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왜 모든 경제지들이나 이제 매체들 보면 특히나 보수 매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기업 이야기만 이렇게 쓰는가? 기업의 권리만 있고 기업만 장사 잘 되면 나라 경제가 그냥 돌아가는가? 우리 개개인들이 결국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가게 개개인들 이 나라의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가 이 나라는 경제가 탄탄하구나 등등등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은 흔히 노조라고 표현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박하고 저 노동자들은 계속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많이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특히 노조로 묶어놓고는 저 사람들은 무슨 귀족 노동자인 것처럼 귀족 노동자 귀족이 노동을 왜 합니까? 귀족 노동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노조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냐는 거지. 어떤 경제지에서 그걸 썼더라고. 그 화물 노동자들이 뭐 월에 300, 400을 벌기 때문에 적게 버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 400을 많이 버는 그 기준도 웃기거니와 그러게. 화물 노동자분들이 모든 거를 자기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사 조금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럼요. 내 주변에 나는 이 화물 노동자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있고. 그 차 자체가 겁나 비싸. 이 차를 목돈을 한 번에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 노동자들 중에 네. 대부분 할부를 하는데요. 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할부금 자체도 다달이 많이 내야 돼요. 연료 자체가 엄청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일반 자동차 운영하면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연료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럽이 인상된 것만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맞아. 지원 못 받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들이 크고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보험료도 엄청 비싸요. 그렇죠. 다달이 내야 될 돈이 3,400 안에서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일할 수 있는 화물 노동자 많이 없어요. 그만큼 그 일 안에서 그 시장 안에서의 경쟁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누가 다 선택하느냐? 소위 말하는 화주. 그리고 화주에게서 이 화물 기사들을 연결해주는 운수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벌려고 그들이 이윤을 남기게 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이 화물 노동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을 줘야 과적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고 졸음운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야 이 안전이라는 건 이 화물 자동차만의 안전이 아니라 이 차가 졸음운전을 해서 도로에서 누군가의 차를 박았다. 그럼 이 사람의 안전도 담보가 돼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안전운임제는 얘기를 뭐 일몰제를 연장을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야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물류 산업에 너무나 치명적이야.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이거 야 업무 명령 때려. 나는 원희룡 장관이 그런 말한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데 300에서 350 벌기 때문에 굉장히 처우가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0이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보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에 쉬는 날이 거의 없고요. 성수기에는 16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요.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13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가요. 거기다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 이렇게 나는 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저조차도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러면 거기 도로가 그 사람만 사고가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화물 운수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말 그대로 월급 기사 타시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지입차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입차주들은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특수고용 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입 지출 이거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300만 원 본다, 400만 원 본다 얘기도 하지만 3, 400이 순수익이라도 그게 많은 돈이 아닐 수 아니에요. 있어요. 그냥 벌이라면 여기서 비용 처리하고 나면 남는 거 없어. 자, 기업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용 많이 들어서 법인세 깎아줘야 돼라고 말하는 게 이 정부고 그런 보수 언론들의 어떤 취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거를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대한민국의 뭐 1% 정도 되는 그 대기업들한테는 그걸 계속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밑에서 힘들어 죽겠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강소기업, 중소기업 많잖아. 개인 사업자까지 쭉 이어지면 그분들한테도 다 그거 적용합니까?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어떤 잣대로만 봐도 평가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뭐 이게 아니야. 10시간, 12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노동 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감지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해야 되지.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 이걸 자꾸 유지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 간격을 더 벌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남는 게 뭔데? 그래서 이 기업이 큰 대기업들이 잘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 뚝뚝 떨어져서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 틀렸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치상 알잖아요. 근데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견고해지고 공고해지는. 그래서 뭐 카르텔 얘기 나오고 기득권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가 온 국민이 이젠 다 알아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뭘 보고 자라서 뭘 보고 클 거야? 그러면 얘들은 뭐 할 거야? 나는 저 기득권에 들어가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없잖아 요새는 그것도.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한 달에 200시간 이상 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건데 워낙에 편향적인 기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사인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화물차를 쉬게 하라인데요. 이 변진경 기자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뭐 얼마를 일을 하고 있고 뭐 사고가 맞아요, 여러분. 사고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냐면 1년에 700명 가까이 사망한대요. 화물차 사고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기사를 쭉 쓰다가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라고 해서 어떤 거를 기획했냐면 변진경 기자가 24시간 동안 이제 그들의 삶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시사인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이 기사인데요. 정말 성의 있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이들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데이터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던 뭐 귀족 노조라는 등 기득권이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살자, 나 좀 삽시다라는 소리를 친다는 거를 이 기사를 보면은 너무 절절히 아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숫자나 데이터에서 우리가 놓쳐야 될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생생하게 잘 24시간을 잘 드러낸 기사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가 이 가슴으로 딱 와닿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주유소에 품절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계 피해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통계 어디서 나온 건지 대부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통계가 나온 만큼 실제 시장에서 그게 영향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뉴스 자료 화면인데 실제 저렇게 종이 붙여놨다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고 저렇게 썼다고? 저거는 정부에서 지침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썼다면 저거 왜 저렇게 붙였는지, 예를 들면 저 주유소에서는 품절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럼 저렇게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에 몇 개인지, 그럼 몇 개까지 보도에 나왔어.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인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집단 전혀 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개를 봤는데 저 연합뉴스거든요. 연합뉴스가 저 동일한 저 사진으로 저기 앵커들 아나운서들만 바꿔가지고 계속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국 주유소가 몇 개인지 말하는 기사나 어떤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 한국석유관리원 들어가면 상표별 주유소 현황이 쫙 나오는데요. 현재 2022년 11월 기준으로 11,155개예요. 근데 요걸 얘기하지 않아요. 40개가 70개가 사재기, 품절, 부족 뭐 이렇게 막 격양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몇 개 중에 몇 개다. 그래서 몇 %가 지금 기름 부족 사태가 있다, 품절 사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주말 동안 다니면서 주유소가 동네마다 여러 개 있잖아요. 쭉 다니면서 저런 거 붙은 거는 재래에는 안 걸렸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지금 기름값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 중이고 뭐 몇 주 더 이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언론이 되게 웃긴 게 저렇게 주유소마다 품절 대란이다 뭐 이런 사진들과 기사도 실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기름값에 뭐 올라간다든지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다라는 기사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산업계 피해 이러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라는 게 무언가?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정 업체나 특정 그 화물연대 그 물류 운송 라인들과 연계돼 있는 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게 마치 대한민국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노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노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용산 참사라든지 아니면 쌍용차 사태라든지, 뭐 용산 참사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쌍용차 사태 같이 이런 강경 대응을 했을 때 그러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아까 노노 갈등에 있어서의 또 다른 노동자들이 이 노조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동자가 힘든 일을 겪었어. 어떤 우리가 흔히 참사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 그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리액션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불편한 상황까지 미리 예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결국 무슨 참사 일어나고 끝낼 겁니까? 저는 지상파에서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태원 진상조사가 되겠습니까?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앵커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게 불성실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나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이 정확히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정확히 다른데 왜 중간에 서가지고 아유 둘이 싸우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기 싫으면 그러면 누가 이거를 진행시키려 하고 누가 이거를 막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둘이 싸우네 아이고 이 뭐야. 웬만한 지상파 다 그렇게 합니다. 제일 허무한 게 그거잖아요. 막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싸워서 시사 프로에서 근데 막 하고 진정치기도 한 다음에 진행자가 그러는 거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지켜볼 문제군요. 뭐야 이게. 저도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만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추가 두고 볼 주목됩니다. 문제입니다. 실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제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봅시다. 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봅시다는 A도 B도 뭐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그냥 보자는 얘기거든. 근데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대한 판단을 해버려. 정치권은 서민들의 삶과 상관없이 그들끼리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짢은 모습을 보이네요. 이러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게 그거지. 앞으로 그러면 정치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뭐 이런 걸 꼭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있어요. 진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자괴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말 안 하면 돼. 예를 들면 정치권이 이렇다. 뭐 국회가 어쩐다 저쩐다. 너무 나쁘다. 아, 서민들은 힘들다. 이 말 안 하면 되잖아.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제 이랬고 오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봅시다. 이거하고 얘기가 다른 거거든.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기추가 거. 주목됩니다. 싫으시면 기추자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딱 해요. 아무튼 예. 기추자를 서민의 주목합시다.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산안이 에이, 사실 자꾸, 치고받고 있는 게 아니 이거 노딱 같아서 내가 읽지는 못하겠는데 뭐? 뭘 자꾸 왜 추자를 두로 바꾸냐고. 귀두가 주목됩니다. 하지 마. 그럼 이제 PD 정장 입어야지 뭐 양복 입어야 되는 날이야. 아 왜? 귀두가 주목되구나. 형이 더 나빠.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여기가 찐 광기예요. 진짜. 저 형은 진짜 미쳤어요. 왜? 저러고 밖에 나가면 저를 이 자리에 그래.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자입니다. 그렇죠. 저를 알아보고 데려온 이자. 누구라고요? 유. 누구라고요? 저 형 진짜 변태 같아 오늘.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동경 처음 만난 날. 그러니까 존재는 서로가 알고 있었어. 아, 쟤는 저런 애고, 뭐 동경은 저런 사람이.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지? 용민이 형 하는 데서 둘이 처음 사귀냐? 봤어. 아니 이제 처음 만났는데 동경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 결국 만나는 거. 뭔데? 무협지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든지. 아니 첫 인사였어. 결국 만나는. 결국 만나는군 하더니 갑자기 둘이 막 키스해. 뭐래? 이거 우리 와이프도 보는 프로야. 아 그럼 되게 좋지 않나요? 장르를 넘나들잖아. 형 우리 둘이 자만추래. 아 역시. 달군달님이 띵골님은 귀여우시고 기추자님은 매력이 뿜뿜이시고 고추님은 잘생기셨어요. 고추 누굽니까? 고추 누굽니까? 고추. 자신감. 전주현비 씨가 이제 신입사원 공고를 냈어요. 그 공고가 굉장히 SNS 상에서 핫 이슈가 됐는데요. 준비됐나요? 네, 띄워주세요. 어차피 날리면이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 1호기가 보이죠 사진이. 비행기 당장 못함 따라서 여권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듣기 평가도 할 필요 없다. 제대로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 밑에가 압권이야. 그리고 최용자 당구장 표시와 함께 최용자에게 고급 슬리퍼를 제공한다면서 저 삼선 슬리퍼 이미지를 이게 근데 실제로 방송사가 공채 공고를 내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 지금 폐기의 전주 MBC라고 했지만 저 MBC 전주 MBC 특히 이게 뭐 MBC는 전국에 19개 계열사가 있고 이들은 다 경영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전주 MBC가 가지는 지금 이 현 정부가 보여줬던 특히 MBC를 향해서 보여줬던 무언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언론사가 필요한 건 저런 태도라는 겁니다. 예. 앞에 매경 칼럼과 이 전주 MBC의 저 채용 공고가 그렇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나 지금 저 궁금한 게요. 없어졌네. 그 대통령 로고 있잖아요. 새로 대통령실 로고 만들었잖아요. 요즘 그거 안 쓰는 거 아세요? 안 써요? 안 그 써요. 예전에 있던 봉황 마크 그대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예. 2억 드렸잖아. 뭐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안 물어보지? 나 너무 궁금한데. 물어봐 그럼. 저기 어디 물어볼 때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돈 써놓고 안 써요 요즘에. 음. 생뚱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 너무 궁금한데 우리 기자님들 안 궁금하신가? 그럼 기자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이런 제보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요즘 방법이에요. 저 대통령실 거기 잘 안 쓰더라. 요즘 청와대 다 영빈관에서 뭐 해요? 아니 돈은 다 써놓고 뭐 하는 거야? 왜 아무도 안 물어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통령실의 답변이라도 좀 충실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이 충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는 언론에서 문제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MBC 이기주 기자가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뭐가 저기라는 겁니까? 라는 그 추가 질문을 두고 뒤돌아서 가고 있는 대통령 뒤통수에 그거 물었다고 문제 제기한 게 이기정 홍보 수석관이었고 비서관이었고 이거 가지고 언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딱 봤을 때 기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나 혹은 뭐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다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본 거 현상이잖아. 기자가 움직여야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지.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기자, 그 가만히 만약에 있었다면 그 기자가 이상한 거죠. 만약 MBC 기자가 거기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고 끝났다. 그럼 나는 MBC의 보도 라인 전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건 당연히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고추자 향해서 이런 음란마귀 하고 들어갔어. 근데 고추자 가만히 있어? 그건 사실이니까. 야! 사실 인정해야지.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음란마귀입니까? 이렇게 따져야지. 응? 그럼 이제 10개로 나와야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음란막입니다. 그렇게 그렇기 하면은 때문에 음란막입니다. 질문을 받고 토론 논쟁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 자기 한번 뚝 던지고 고추 이런 음란마귀 쑥 들어가.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지. 요거 짤로 돌 것 같은데. 들을 진행합니다. 7만 원 이상 구매 후 저 표정 왜 저래? 우리 뉴스공장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좋죠. 오늘 뉴스공장 방송이 없었죠. 티저가 보니까 55초짜리인데 요거 하나 올렸는데 지금 298000이네. 30만 다 됐어요. 네. 저 요게 보면은 채널 열자마자 어. 실버 버튼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겠다 하더니 정말 네. 그렇게 하네요. 우리는 뼈다리 걸렸는데. 10만 어허, 비교하지 마. 에? 비교하지 마. 왜? 쫄리니까. 왜? 우리도 그렇게 될 우리 수 임 있어. 얼마예요? 13만 5천이래. 5천? 없는 집에 지금 경선을 줄었다고? 힘들다가 29만이라고? 이제 그렇죠. 어, 거의 30만 다 29만 됐어요. 8천. 네. 우리는 겸손 해도 안 되고. 에라이. 에라이 막해. 에이씨. 야 우리도 겸손 마인드 버려. 우리 언제 겸손이 힘들어 이씨 우리도. 진짜 겸손하지 마. 진짜 머리 기르고 수염 길러볼까? 해줘. 뭐 누가 말하려 그러면 말 안 시키고 나 혼자 말 계속 하면서. 내가 옆에 난 또 그럼 류미리 할게 내가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괜찮은데? 우리는 아직 15만이 안 됐다는 점을 그렇죠. 우리 대가족 분들 널리 대한뉴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떼꾸 할 필요 없대요 요즘에. 조떼꾸할 아니고요. 조떼꾸만. 이거 이렇게 약간 톤으로 조지는. 조떼꾸만.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댔구만. 이거는 좀 그런가? 그 김어준 뉴스공장 혹은 김어준이 맞는 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선일보를 조선일보를 유독 많이 기사를 갖고 오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내용이 편파적이어서만이 아니에요. 그 편파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갖고 오는 사실 근거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자주 반복돼요. 그리고 사과나 어떠한 개선되는 그 여지가 전혀 없고 반복되는 것. 그래서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즉 사실 근거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 논리가 틀린 점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출연하는 과정조차도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맞으면 결과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편파적일 수 있죠. 세상에 어떻게 중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선일보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김어준 방송은 무조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고 누가 싫다, 좋다 혹은 어떤 사안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 있어야죠. 왜 없어야 됩니까? 무중력 상태에 있는 방송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척 하는 방송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김어준의 논조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뉴스공장을 이런 식으로 날리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이 오세훈 씨 발목을 졸졸 따라다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을 힘이 세요. 그래서 오세훈이 등장하는 그 모든 곳에 다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 아예 그냥 눈에 띄게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갖다 박게 타투로 그냥 갖다 박히게끔 계속 할 거예요. 오세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친구 방송 잘하는데? 아 그래요? 다 나가. 나 오늘 혼자 하려니까. 자네 나랑 방송 같이 해보지 않겠나? 그게 뭐죠? 잘하는데? 자 빨리 안고 현준이 안고. 뭐 준비했어 혹시? 아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또 말 잘 들어. 아주 토리야. 고토리. 이제 나 할 얘기 없어 이제. 고토리 일어나라고 그랬어.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기자 이름들 이 사람들 이름을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왜 말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응. 이게 혐의가 전원을 통해서 한 거긴 하지만 응. 혐의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 이 기준이란 게 너무 모호한 게 그건 항상 논란이 되었어요. 조국 씨 딸 이름은 왜 이름이 그냥 막 드러나요? 그 사람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익명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먼저 실명을 박으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거고 당시 실명을 박았을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뭐 그런 비판 신경 쓰기나 하나 그냥 쌩 까는 거죠. 김만배 맨 처음에 50억 클럽 이름 밝힐 때도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이름만 계속 홍 씨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거는 공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홍땡땡이야? 회사 대표 정도 되면은 예, 특히 언론사 대표 정도 되면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조금 이렇게 둥기둥기 해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있죠. 당연히. 진짜 웃기다. 당연히 뭐 한두 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 됐든 일단 한국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한겨레 그 성모 기자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도 1억 받았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중앙일보 2019년에 9천만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을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 일단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가 먼저 김만배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중앙일보는 일단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수법이야. 네. 8천만 원 빌려주고 9천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한 방법 아니야?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저는 첫 번째 9억이 없어 내가. 응. 그럼 분양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9억이 없어. 그런 논리적인 근데 접근.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막혔어. 응. 그러니까 9억 좀 빌려줘. 응. 이게 정상이야 이게? 아니 보통은 이제 집단 대출을 내죠. 분양을 받았을 때 계약금이 있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이 내가 안 된대. 그러면 그 분양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 이사의 어떤 금융권을 찾거나 그도 아니면 그걸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안에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딱지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그게 거래가 되게끔 아니면 내가 정말 입주해서 살고 싶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면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할 텐데 만배 형한테 갔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게 지금 법조 기자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자 대출을 받고 이런 기자가 만약에 부동산 담당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기사를 어떻게 쓰겠어? 집값 올려야 된다는 기사 계속 쓰겠죠. 머리에 집값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박혀 있을 거 아니냐고.
이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라는 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벽이 있고 약간 미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벽이 있으면 이 벽을 빨리 통과하는 길을 빨리빨리 찾는 거를 연구를 한다면 이렇게 항상 벽을 넘어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벽이 있으면 벽을 그냥 없앨 수 있게 혹은 내가 없앨 수 없으면 없앨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 사람들의 논리 구조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벽 따라갈 필요 없으니까 벽을 없애면 되는데 아니면 나만 뛰어넘거나 그게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으면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겸손 힘들다 봤습니까? 제작진들 그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거기 아침에 죽준대. 오는 사람 다 죽주잖아. 죽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 내놔. TBS 사장 후보들이 이게 언론지상에 공개가 된 거니까 이제는 다 알려진 거겠죠. 그 6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실은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면서요?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비공개로도 진행이 됐고 어찌됐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6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묻잖아. 사장 이번에 6명 왜 지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지금 저 6명의 얼굴이 저렇게 나오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6명을 압축시킨 후보군을 상대로 시민들하고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전 같은 걸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기자들 못 들어오게 했고요. 심지어 미디어 오늘 기사에 따르면 그 정책 자료집 같은 게 있잖아. 네. 후보들이 내놓은 그거를 난 이렇게 하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그거를 좀 이렇게 했더니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기 전에 이게 정책 자료집 좀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기자라는 신분을 밝힌 뒤에 이거 모자란다. 미디어 기사 중에 가장 웃겼던 게 시민들 옆에 쌓여 있는 정책 자료집조차 기자는 손을 댈 수 없었다.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TBS 양대 노조 있습니다. 두 위원장에게도 정책 자료집을 안 줬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만약에 시민 평가단에 들어간 시민이다라고 해도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자료집에도 가 후보, 나 후보 이렇게. 아이 그러면 가나다라바. 그러면 시민 평가단이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 정확하게 가 후보, 나 후보로 돼 있었대. 그리고 정책 발표 한 10분 했는데 거기서도 익명을 유지했대.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저 문장 너무 웃긴다. 기자들은 굳게 닫힌 문에 귀를 댈 뿐 하나의 질문도 후보들에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귀를 댔다. 저 밑에 더 웃긴다. 그렇게 논란에 TV에서 공개 정책 설명회는 마무리되었다. 저것도 오염됐어. 공개했잖아. 저 취재를 한 미디어 기자가 빠개 친 거지. 우리는 귀를 댔다. 미스테리 복면 사장 뽑기. 복면 가왕이네 진짜. 그러네. 복면 사장. 빰빰. 그거 괜찮네. 네. 자 개인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TBS 복면 사장. 바로 이번 주 가왕은 그 가면 하나씩 쓰고 그래. 그게 오히려 편하겠네. 가나다라 바바사 하지 말고 뭐 요새 뭐 그런 거 하더만. 그렇지. 뭐 음악 대장 이런 거.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가면 같은 거 집어가지고 오사장. 뭐 이런 거. 그렇지. 나는 유공이 싫어요. 그런 게 좋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부스부스한 거 하고 나와서 김총수. 이게 그게 한 명 김수, 한 명은 김어준 타도 뭐 이게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재밌겠는데? 좋아. 그래놓고 이제 시민평가단이 맞추는 거지. 저 사람은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김구라 씨가 나오는 거지. 말이죠. 제 생각엔 말이죠. 아이고. 예. 재밌네. 최고의 예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장 공모가 이렇게 최고의 예능이 될지 몰랐어요. 그 재미 몰라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끼리 그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네가 머리 좀 기르고 수염을 더 길러보는 게 어떻겠니? 그 내가 르미리 하기로 했어. 그래서 뭐? 그래서 맞출 수 총수 있어? 성대모사 빨리 해줘.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이렇게 시작한다. 범장도 점. 우렁차다 최고 존엄. 댓글 멋있네요. 미사일 준비 잘하고 있다. 내가 생각해도 나 미친놈 같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미친놈이지. 11시부터 11시부터 텐션이 올라가. 11시. 어떻게 내가 야 11시부터 2부에 2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주 마음에 쏙 들어. 고추자가 조금 마이크 앞으로 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깜돌이셔. 아무튼 그 연휴 월요일은 저희가 인사를 못 드리고 그 다음 속상해. 주에 또 다시 찾아올 텐데 화요일은 또 생방을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빨강한 날인데 네네. 양가무라가 아주 독합니다. 독해요. 화요일은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아무튼 빨간 날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뭐 이번 주에 또 대한뉴스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지만 띵은 30일. 나만 못 보네 여러분. 그렇지. 30일 40회로 약간 짜증나. 빨리 나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싫어해. 저널리즘 띵을 다다음 주 30일 40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안녕.